경우의 수 얘기 좀 해봅시다. 경우의 수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어떤 소리가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용어 얘기만 잠깐 이제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단어들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시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시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대충 이제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어감상 이게 뭔 뜻인지는 알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시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내가 똑같은 조건에서 반복해서 하는 걸 시행이라고 해요.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던졌어. 희망이가 3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주사위가 던지면 3이 나와요 하고 딱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주사위는 3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죠. 오케이? 그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짝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 사건, 홀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래서 시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표현 좀 하자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조금 쉬워요. 유사해요. 내 말 이해됐어요? 경우의 수의 개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집합 A, 합 B라고 얘기를 하면 맞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 말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처음에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자. 그지 희망? 맞죠? 합의 법칙은 두 경우를 더해라. 곱의 법칙은 두 경우를 곱해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A 또는 B는 합의 법칙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 합집합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집합 A의 원소, 집합 B의 원소 더해서 뭐 빼요? 교집합 빼자. 맞아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서로 소일 때는 안 빼거든요. 뺄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요, 그냥 더해요.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것들은 중복이 없거든. 대부분 보는 애들은 중복이 없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하면 중복이 생겨.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중복은 6의 배수잖아. 맞죠? 그래서 중복이 생겨서 우리가 중복을 빼준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 연산과 경우의 수의 연산이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집합의 연장선입니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집합과 거의 유사해요. 자, 그러면 구분을 좀 해가면서 얘기를 좀 우리가 하니까 합의 법칙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또는 사실 희망아 뭐뭐 이거나 그죠? 그리고 뭐뭐 이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 더 얘기했어. 그 콤마 쉼표라고 하죠. 쉼표는 또는이야 그리고야? 응. 아니야 그리고야. 쉼표는 그리고의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또는인지 그리고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장 속에서 이게 또는인지 그리고인지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쉼표도 그리고의 의미에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표현을 좀 하잖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통 문제집이나 교재에 많이 써 있단 말이야. 어떤 사건이 또는 뭐 어떤 사건이 그리고라고 얘기하진 않아. 뭐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표현을 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기를 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동시에 일어날 때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 희망아. 자, 그럼 동시에 일어날 때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간단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 둘이 동시에 사용을 해서 한 가지 경우가 되면 동시에야. 각자가 하나씩 한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으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쉽게 생각을 해보자. 티셔츠만 입고 밖에 나가서 너는 당당하게 걸어다닐 수 있어. 바지 벗고. 가능해?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위에 아래 같이 갖춰 입고 나는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 한 가지의 옷을 입는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건 동시에 입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한 가지의 경우를 만들면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될 때. 함수 문제도 똑같아. 우리가 보통 1, 2, 3 4, 5, 6, 7이라고 할 때 1대1 함수를 만듭니다 라고 하면 1이 대응될 수 있는 몇 가지야, 희망아? 4가지죠. 4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2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란 말이야. 3이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고민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1, 2, 3이 모두 다 연결이 돼야 하나의 함수잖아. 1만 연결돼서 함수가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돼서 곱해주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곱해주고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더해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고민이 되는 순간들에서는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마찬가지야.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선생님 P를 쓸까요? C를 쓸까요? 야, P 써야 되니? C 써야 되니? 그럼 왜 고민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P를 써야 되냐 C를 써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첫 번째, P와 C의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럼 한 가지 경우를 써봐. 경우가 이거야. 한 가지 경우가.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자리를 하나 바꿔놔. 달라졌어. 그럼 순열이야. 똑같아. 그럼 조합이야. 얘네 둘이 다른 거래. 다른 경우가 됐어. 그럼 P잖아. 순열이야. 근데 같은 거야. 그러면 조합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점점 보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여러분들한테 풀어줄 때는 이제 이 P라고 하는 걸 일부러 써요. 왜 쓰냐면 자꾸 써야 되니까. 근데 혼자 풀 때는 얘 안 쓰거든요. 안 써. 나는 거의 안 써. 나는 C와 팩토리얼만 써. 무슨 말이냐면 P가 뭐야? 희망아. 어차피 뒤에 나올 거잖아. P가 뭐야? 뽑아서 나열이지. 두 개 합쳐놓은 거란 말이야. 뽑아서 나열이야. 두 개를 하나를 합쳐놓은 거잖아, 얘들아. 얘는 뽑는 거고 얘는 나열하는 거잖아. 그지? 뽑아서 나열이라고 하는 두 개를 합쳐놓은 걸 한 번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희망아, 네가 전화를 받아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전화를 받고 나서 라면을 끓이는 거랑 어떤 라면이 더 맛있을까?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슷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화를 받고 나서 라면을 끓이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 하나씩 하자라는 거야.
선생님은 성격이 그래. 그래서 뽑을 땐 뽑고 나열할 땐 나열하는 것만 해. 뽑고 나열을 한 번에 잘 안 해.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끊어읽기 하는 것처럼 문제를 다 끊어. 하나씩 뽑고 뽑아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나열할 것들 고민해서 얘는 나열하고 얘는 나열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뽑고 나열하고만 생각하는 거야.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P를 잘 안 쓴단 말이야. P라고 하는 건 얘와 얘로 해결이 되거든 어차피. 알겠죠? 그래서 이건 내 성격이니까. 그런 것처럼 P와 C를 고민할 때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가 되는지 같은 경우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 경우의 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더할 거냐 곱할 거냐가 핵심이죠. 요것들 문제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좀 볼게요. 472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요? 3번 던집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건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번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주사위 3번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문제 잘 읽으세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알았지? 똑같은 주사위 3개 던지는 거랑 다른 주사위 3개 던지는 건 다른 겁니다. 알았죠? 유빈아? 구분 잘해야 돼요. 사실 중학교 땐 그걸로 말장난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거의 없긴 해요. 알았지? 자, 주사위를 3번 던졌는데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뭐 이상? 15 이상.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뭐예요? 부등식 문제예요. 이해됐죠? 부등식 문제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주사위니까 A, B, C의 최대는 6이죠. 그래서 6, 6, 6 하면 뭐야? 18밖에 안 돼. 그래서 문제는 나눠주시면 돼요. 첫 번째 15일 때, 두 번째 16일 때, 세 번째 17일 때, 맞아요? 마지막 18일 때.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666이니까. 맞죠? 이해되니? 자, 그럼 15일 때 보자고. 15일 때 간단하게 5, 5, 5 있죠? 맞니? 맞아요? 또 뭐 있어요? 4, 5, 6 있죠? 맞아요? 쌤, 지금 ABB예요. 가방끈이 좀 짧아요. 지금 영어를 좀 늦게 배워갖고 영어를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접해서 조금 늦어서 그래. 미안해. ABC야. 5, 5, 5, 4, 5, 6 맞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운 적 있잖아. 그럼 얘들아 4, 5, 6이 이제 순서대로 바꿔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 그냥 3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도 돼.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더 있어요? 없어요? 숫자 좋아. 3이 들어간다고 희망아? 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366. 아이고 똑똑해라. 366도 돼요. 636, 663 이렇게까지. 맞아요? 자, 그럼 하나, 6개 맞죠? 7, 8, 9개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여기가 9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6은 5, 5, 6 맞아요? 그 다음에 5, 6, 5 6, 5, 5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4, 6, 6이 있어요. 그 다음에 4 미쳤나? 6, 4, 6, 6, 6, 4가 있고요. 또 세 개네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또 있어 없어? 4, 4? 안 되죠? 이렇게 몇 개? 6개밖에 없나요? 6가지 맞죠? 더 없죠? 자, 그 다음에 17은요 5, 6, 6 맞습니까? 그 다음에 6, 5, 6, 6, 6, 5 세 가지 맞죠? 얘도 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6, 6, 6 해서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얘들아? 맞습니까? 1번 10개 아니에요? 내가 계속 잘못했니? 6, 7, 8, 9, 10, 미쳤나? 숫자도 잘못했어. 미안. 잠을 들겠나봐요. 10개, 6개, 3개 하나요? 20개입니다. 알겠죠? 앞에 보자. 자, 문제 간단합니다. 집합 A, B. 맞죠? X는 A 원소, Y는 B의 원소. 만들 수 있는 순서상. 간단하죠? X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개야, 희망아? 그렇지. Y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곱해서 몇 가지? 20가지. 스무스하죠, 이런 것들.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이거 지울게요, 얘들아. 지운다잉?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문제. 내 시간이 왜 오래 걸리는지 이제 깨달았네. 여기 때문에 그랬구나. 일단 한번 볼게요. 알았지? 경로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경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길 순서만 일단 잘 따져놓으시면 됩니다. 그지 얘들아? 그래서 뭐 4, 7, 8번이 그냥 무난하게 이거는 틀리는 경우들이 뭐 거의 없어요. 그지 얘들아? 4, 7, 8번인데 자 A, B 자 그 다음에 C, D라고 되어 있고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 출발해서 B, C를 모두 거쳐서 D까지 간대요. 그럼 길이 2개밖에 없어. B 먼저 갔다가 D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C 먼저 갔다가 D 가는 거 맞지 얘들아? 이렇게 2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제가 요거 이제 길의 순서를 정해놓고 나서 가지수 이제 내 눈으로 보고 따지면 되죠. A에서 B까지 몇 가지예요, 이망아? 2가지. 맞아요? B에서 C까지 3가지. C에서 D까지 2가지, 12가지. 맞죠? 자, A에서 C까지 하나. C에서 B까지 3개. B에서 D까지 하나. 3가지. 따라서 15가지란 말이야. 무난하게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수의대요. 그랬는데 자 보자. 쌤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글로 써놔서 어려운 거야. 이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경로 문제에서 저 그림들 보여요? 지금 내가 저 그림 보여? 그림 보이지? 저 그림 눈에 보고 내가 그리는 거 잘 봐. 이 문제가 얼마나 쉬운 건지.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문제야. 1층에서 4층까지 가는 길은 2가지. 4층에서 5층을 가는 길은 3가지. 5층에서 6층을 가는 길은 2가지. 끝이야. 이 문제야. 그러면 지금 그 그림보다 간단하죠. 글로 써놓으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이 그림이거든. 그냥 되게 쉬워. 그림 그려놓으니까. 그지? 그렇지 않아? 그럼 봐봐. 1층에서 6층까지 갈 거야. 1층에서 4층까지 2가지. 맞지? 4층에서 5층까지 3가지. 5층에서 6층까지 2가지. 맞아요? 그럼 거꾸로 다시 내려와야 돼. 5층에서 6층까지 2가지. 5층에서 4층 3가지. 4층에서 1층 2가지. 144.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딱 요 그림 문제야. 이렇게 생긴 경로 문제야. 이걸 이렇게 말로 풀었어. 근데 1층에서 5층까지는 바로 볼까요?
1층에서 5층까지니까요. 아, 4층을 건너뛰고 네. 그런 생각을 했구나.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단계별로 가야 돼.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다들 이해됐어요?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요. 근데 글로 쓰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이 뭔 개소리냐 이해를 못한 거야. 내용 이해를 못해서 힘들어 많이 했었죠. 약수 관련해서 선생님이 약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아니까. 맞죠? 그럼 이제 약수에 대해서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뭐 약수의 개수, 약수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개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총합. 나는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중학교 때 이걸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안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 약수의 개수를 응용한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 거죠. 약수인데 3의 배수의 개수, 뭐 홀수의 개수, 약수인데 짝수의 개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이 붙은 응용한 얘기들. 사실 실제로 약수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건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알겠지 얘들아? 자, 우리가 72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한다면 얘는 초인수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3 더하기 1 소인수에 있는 지수들에다가 전부 다 뭐예요? 1씩 더해서 곱해줬어요. 12개였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 이 약수 12개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여러분들이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거든요. 자, 소인수가 두 개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여기다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여기 이제 2의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 3,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곱해줘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약수들이 해서 12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만들어요. 괜찮아요? 기억나니? 이게 약수의 개수야. 그럼 약수의 총합. 희망아, 약수를 다 더하래. 얘네들. 그럼 총합은 어떻게 구해요? 간단하게 중학교 때 이걸 안 배운 학생들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가로줄, 세로줄 다 더해서 곱하면 되죠. 얘네 다 더하고 얘네 다 더해서 곱하면 돼요.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이 안에 있는 애들 다 뭐하면 더하면 얘네들의 합 곱하기 얘네들의 합이야.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못했던 학생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총합은 알아야 되니까. 알았죠, 유빈아? 자, 그러면 뭐 총합이 어떤 건지만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보자라고 얘기하면 483번 정도 하나만 봅시다. 알겠지, 얘들아? 뭐 실제로 약수하면 뭐 이런 것들만 좀 보면 되니까. 자, 540이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소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그 540 소인수분해 할 줄 알죠? 할 줄 알죠? 자, 희망이 소인수분해하면 3, 2, 1 2 곱하기 뭐래? 자, 희망아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 27 정말 24
2의 제곱 5 됐어? 자, 이 상태에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약수 중에 짝수라고 했죠. 짝수는 얘들아 간단해요. 소인수 중에 뭘 갖고 있으면 돼요? 2 맞죠? 2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2가요 몇 개야? 지금 2개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2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짝수고요 2개를 가지고 있어도 짝수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적어도 하나에 2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나름이야 얘들아. 두 번 풀어도 되고요. 어떻게 풀어도 되냐? 전체 약수의 개수, 전체 개수에서 빼는 거야 반대 경우를. 뭐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오케이? 짝수가 없는 경우. 자, 일단 전체는 4, 3, 2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뭐야? 24개예요. 여기서 빼줘요. 반대 경우. 반대 경우는 요 2라고 하는 소인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반대 경우죠. 얘가 없이 만드는 약수들은 전부 다 짝수가 아니니까. 그럼 4 곱하기 2니까 몇 개야? 8개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야. 3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3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되는데 3이 소인수가 지금 3개란 말이야. 그치? 맞죠? 3이 지수가 3번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3도 적어도 하나 갖고 있으면 전부 다 3의 배수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 얘도 얘처럼 계산하잖아요. 전체 24개에서 반대 경우가 뭐냐면 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자고. 3이라는 소인수 자체가. 오케이? 그러면 3의 배수 아닌 애들이 몇 개야? 6개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개. 이런 식으로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볼 수도 있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런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는 실제로 나오는 요런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알겠죠? 두 번째 금액. 자, 이 얘기 간단하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방법의 수는 우리가 간단하게 뭐냐면 10계산합니다. 맞아요? 자, 경우를 따지자야 10,0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니? 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얘들아 전부 또는 일부 때문이야. 일부라는 건 10,0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에 담겨있기 때문에 0개부터 3개까지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말 이해됐죠 얘들아? 일부라는 표현 때문에 4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5,000원짜리도 마찬가지야. 전부 또는 일부 해서 3가지. 그 다음에 1,000원짜리도 6가지. 맞습니까? 그리고 잊지 말고 한 가지를 빼줘라. 이 한 가지가 뭔데? 그렇지. 만원이죠. 맞죠? 돈을 내지 않는 경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금액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금액이라고 하는 건 원래 노가다 문제입니다. 원래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금액 관련해서 뭘 배우냐면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이렇게 돈이 있으면요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물건을 샀단 말이야. 마트에 가서 얘는 이 돈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데 마트에 가서 28,000원이 나왔어요. 28,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만들어 보라 그래요. 처음에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내 말 이해되니? 28,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드는 거 보는 거야.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더 심화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 중에서 뭐 1,000원 이하는 몇 가지입니까? 아니면 5,000원 이상은 몇 가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제한적인 금액의 수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지금 내 말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좀 시켜 나가다가 고등학교 넘어와서 전체 금액의 수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얘들아 이거 조금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금액의 수는 방법처럼 시계 계산으로 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데 단위를 변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를 내리자. 오케이? 이 단위를 좀 바꾸는데 단위를 바꾸는 거에도 조건이 붙어. 뭐냐? 자, 작은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큰 돈을 만들 수 있으면 바꾸고 여기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5,000원 하나로 10,000원 못 만들죠. 그럼 그대로 둬야 된다고요. 내 말 이해됐죠? 만들 수 있으면 바꾸는 거라고요. 5,000원 두 개로 만들 수 있으니까 10,000원짜리 3장을 전부 다 뭘로 바꿔? 5,000원을 바꾸면 5,000원이 총 8개가 돼버려. 맞죠?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다시 5,000원짜리 5개를 가지고 5,000원을 만들 수 있다. 1,000원짜리 5개를 가지고 5,000원을 또 만들 수 있죠. 그러면 5,000원 8개를 전부 다 뭘로 바꿔? 1,000원으로 바꿔. 그럼 1,000원짜리 몇 개가 돼? 45개가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1,000원짜리가 45장이라는 거야. 그럼 1,000원짜리 45장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몇 개야? 1,000원부터 45,000원까지야. 몇 개야? 45가지. 그냥 끝이야, 그게.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45가지. 이해되니? 뭐 방법의 수처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0개부터 45개까지 46에서 하나 뺀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알겠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45개. 이해됐니? 일단은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색칠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칠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색칠 문제도 약간 꼬아놓을 수 있습니다. 다정이가 아까 시험을 봤을 텐데 색칠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 되게 쉬운 거거든. 근데 어렵게 느껴졌죠. 아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뭐지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문제가 조금 쉬운 건데 그림을 살짝만 비틀어 놔도 색칠은 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우리가 489번 그림을 보면서 한 번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 흔히 보던 형태의 그림이긴 한데 A, B, C, D입니다. 자, 일단 색칠 순서를 정할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알겠죠? 자, 배워보자. A, B, C, D 순서로 갈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좀 색칠해주는 애를 좀 잘 보자. 얘가 이웃한 면이 만약에 자 봐봐 여기가 이렇게 한 놈이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F야. 잘 봐봐. 쌤 하는 말. 그래서 내가 A, B, C, D 뭐 이렇게 F를 칠할 거야. F가 마지막이잖아. 얘가 지금 이웃한 게 몇 개야? 하나밖에 없죠. 이럴 땐 상관이 없어. 그 문제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얘는 그렇게 중요한 놈이 아니야. 이웃한 면이 하나일 때는 중요한 놈이 아니야. 알겠죠? 얘는 중요한 놈이 아니야. 얘는 붙어 있든 없든 그렇게 중요한 놈이 될 수가 없어. 어차피 얘는 요 색이랑만 다르면 되거든. 그래서 이웃한 면이 하나일 때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마지막 놈이 이웃한 면이 두 개인 거야. 이럴 때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이웃한 면이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이웃을 안 해. 얘네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은 색깔이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얘가 경우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을 때 다를 때를 구분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지금 내 말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렇게 만약에 F가 있었어요.
D, F, 2라고 하자. 2가 있어. 그럼 A, B, C, D, E 순서대로 칠하면 돼요. 그럼 이럴 때는 마지막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냐? 오케이? 그럼 마지막을 봤는데 이유탄이 하나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럼 얘 신경 쓰지 말고 얘 점을 다시 가는 거야. 하나씩 되돌리는 거야. 얘가 이유탄 면이 하나밖에 안 되지. 그럼 하나 되돌려. 그러고 나서 얘를 봐. 얘가 이유탄 면이 몇 개야? 2개야. 그러고 나서 이 새끼랑 이유탄 면이 2개인데 그게 이유탄지 안 한지를 생각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거야. 하나씩 되돌려가면서. 오케이? 조금 더 응용된 문제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씩 막 여기다 달아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다 뭔가를 막 달아놔. 그러면 사람이 막 야씨 어떻게 색칠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야. 사실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얘는 그냥 얘랑만 다루면 되고요. 그냥 얘는 얘랑만 다루면 돼서 신경 쓸 게 아니거든. 마지막에 얘네 둘은 마지막에 칠해도 상관없는 애들이거든. 언제 칠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만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A씨가 뭐예요? 같은 색깔일 때. 알겠죠? A와 C가 같은 색깔이라면 자 우리가 색이 총 지금 5가지죠? 4가지.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4가지야. 그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란 말이야. 맞니?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1가지라고. 왜? 같은 색을 그대로 칠해야 되거든. 얘는 선택권이 없어. 얘가 칠하고 그대로 칠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가 되거든. 왜? 똑같은 색이니까 1가지 종류랑만 다르면 되잖아.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다를 때. 자, 그럼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자, 여기서 고민을 좀 해보자. 자, A 그 다음에 B까지 그대로 가져오는데 자, C는 A랑 달라야 되죠. 근데 B랑 붙어있으니까 B랑도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칠할 수 있는 게 2종류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리고 D도 마찬가지야. A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되니까 또 2가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36가지. 맞죠? 그러면 얘는 48가지. 그래서 더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죠. 순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 첫 번째 뭐냐면 n팩토리얼 얘기를 좀 하죠. 맞죠? n팩토리얼. 우리가 여기까지 곱하는 거.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우리 또 다른 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부르죠. 교과서에 계승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계승이라는 표현을 잘 보진 못해가지고 자 뭐 팩토리얼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뭐 생각해야 되는 건 0팩토리얼이 1입니다. 맞죠? 이거는 약속, 정의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NPR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순열이죠. NPR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하면서 얘가 중학교 때 이야기하던 뭐예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얘기죠. 맞아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겠다. 그럼 NPR 하면 자 일단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요 얘기 이 공식은 알기는 해야 됩니다. 사용할 필요는 우리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왜? 뭐 때문에? 증명을 하게 된다면 공식을 풀었으니까. 그래서 공식이 이제 쓸모가 있을 텐데 증명이 시험에 나온다면 정말 낼 게 없어서 짜서 짜낼 때 내는 게 증명입니다. 알겠지 얘들아?
정말 낼 게 없을 때 내는 게 증명인데 성질의 증명.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이야기를 한 번씩.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프린트 과제 나갈 때 이제 아마 한 문제씩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그게 이제 혹시 모르라서 계속 꾸준히 한 문제씩은 보자라고 넣어놓는 거고요. 알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그냥 n-1, n-2 해서 팩터리얼처럼 계산을 하고요. 이 개수를 그냥 알게만큼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NPR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NPR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그럼 당연히 뭐 NP0입니다. 얘도 이제 1이죠. 얘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NPN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N 팩토리얼입니다. N개 중에 N개를 전부 다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NP N-1 얘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요거 잘 보셔야 되죠. 하나 적게. 왜? 마지막에 곱하는 게 뭐예요? 1이죠. 한 개 적게 곱해도 1을 곱하나 마나 똑같기 때문에 계산한 값은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순열이라고 하면 자 보자. 우리가 순열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이웃하려나요? 맞죠? 그거의 응용인 이웃하지 않도록입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붙은 애들이 있어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자리에 대한 조건이에요. 부모님이 있는데 양 끝에 맞죠? 선생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뭐 선생님이 세 번째 누가 어디에 아니면 남학생과 여학생인데 교대로 내 말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에 맞춰서 줄을 세우는 문제들.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조금 많죠. 조건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연수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수를 만들어라.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사전식 배열이 있어요. 맞아요?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더 있어? 없죠. 없어? 순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얘들아. 이게 다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계속 하는 말이 달라질 뿐이지 어차피 이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야. 어차피 다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보면서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대놓고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맞죠? 여러분들 아마 그때 프린트 선생님 과제 나왔던 것 중에 그거 있죠. 1, 2, 3, 4 BTS 문자 3개 문자 옆에 오른쪽에 숫자가 와야 돼. 그게 뭐냐면 이웃하지 않도록 문제였잖아. 그잖아. 문자 옆에 숫자가 오도록. 그러니까 말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한 번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자 3명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 한 줄로 줄을 섭니다만 얘들아. 자, 그러면 6팩토리얼입니다. 너무 쉬워요. 맞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지?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 끝에 여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이고 양 끝에 여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조건 얘기할 때 조건을 먼저 보자라는 표현을 하듯이 양 끝에 여학생을 먼저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양 끝에 먼저 집어넣고 요 안쪽에 4명 4팩토리얼 얘가 바로 B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난하게 조건 맞춰가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한 문제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492번이에요. 오케이? 잘 봐니? 쌤, 응. 근데 그렇게 다 보이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뭐? 빼기 하면 답이 안 나오지 않나요? 빼기를 했다고요? 그 A랑 B랑 빼야 되는데 A가 720, 이게 720이에요? 6팩토리얼. 아 됐어요. 됐어요? 네. 아, 네. 유빈이 집에 가서 구구단 공부해서 492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이 문제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문제는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보통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개 문자를 나열을 할 겁니다. 맞죠? S와 E 사이에 뭐가 와야 돼요? R이 오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는 아이들이 틀리냐면 S랑 E 사이에 뭐가 와요? R이 올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얘네를 하나를 묶어요. 그 다음에 U랑 P가 남았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 둘, 세 개죠? 3팩토리얼 곱하기 맞니 얘들아? 그럼 얘네 둘이 자리를 뭐예요? 바꿔요.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풀면 끝 하고 틀려요. 이건 왜 틀려요? 어? 네? 왜 틀려요?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네요. S랑 E 사이에 R 말고 하나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S랑 E 사이에 R만 있는 게 아니야. S랑 E 사이에 R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S와 E 사이에 문자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 이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S와 E 사이에 R이 있으면 되는 거지 R만 있다가 아니야. 내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S와 E 사이에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첫 번째 경우인 거고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S와 E 사이에 문자가 2개 오는 경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R이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U 아니면 P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올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한 가지 경우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U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고 P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고. 잘 봐. 이렇게 해서 묶어. 하나, 2개죠. 천천히 가. 하나, 2개 맞지? 2팩토리얼이에요. 맞지? 자,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토리얼.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U랑 P는 바뀌어도 되죠. 이렇게 16가지. 이해됐어요? 지금 내 말 이해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예요? S랑 E가 양 끝이면 돼요. 그럼 R은 무조건 이 사이에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이해됐죠? S랑 E가 양 끝이면 이 사이에 무조건 R이 들어오지 얘들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요 세 개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3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S랑 E는 자리 바꿔도 되죠.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3번 봐야 되는 문제야. 이 문제는 S와 E 사이에 문자 하나, S와 E 사이에 문자 2개, S와 E 사이에 문자 3개로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얘들아? 쌤 1번에 이팩토리얼 곱해주는 거 이 팩토리얼 뭐라고? 더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곱해야 된다고? 어디서? SRE에서 3팩하고 UP 얘를 3개를 왜 바꿔? 안 바꿔요? 아 그런 R이 근데 사이에 있어야 돼. 또 SE 바꾸는 얘네 둘 바꾸는 거. 이팩하고 UP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하나, 둘, 셋 바꾸는 게 3팩. 네. 그러니까 이 3팩이 U랑 P까지 바뀌는 게 다 들어가자. SE는 못 바꿔요? SE 바꾸는 게 2팩. UP는 못 바꿔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잖아. 아 3팩토리얼이 얘네 3개가 바뀌는 거. 이 묶음이랑 U랑 P가 그러니까 이 묶음이랑 U, P가 바뀔 때 U랑 P도 자리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거까지 다 포함이야. 네. 오케이? 네. 내가 나오는데 자연수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각각의 자릿수에 들어갈 경우를 잘 따져보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공식을 써야 될 땐 얘들아 공식을 같이 써도 괜찮아요. 알겠죠?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3팩토리얼이죠. 100의 자리에 3개, 10의 자리에 2개, 1의 자리에 하나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할 때는 공식도 써도 되고요. 알겠죠? 어떤 특정 조건이 있을 때 자릿수의 경우를 보셔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유형 93 자연수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연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습니다. 뭐 4자리 자연수 만들 때도 있고 3자리 만들 때도 있고 홀수, 짝수, 5의 배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뒷장에 유형 94에 보면요. 그 맨 위쪽에 배수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어. 맞아요? 이 배수에 대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특히 자주 나오는 2, 3, 4, 5, 그 다음에 9 이것까지는 6의 배수는 어차피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이거든요.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2, 3, 4, 5, 9 정도는 뭐 9는 그래도 많이 안 나오긴 한데 2, 3, 4, 5는 특히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쌤이랑 498번을 한번 볼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별표 하나 쳐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 1, 2, 3, 4, 5 6개의 숫자가 있고 얘들아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4자릿수를 만들 거예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해서 4자릿수를 만들 건데 이 4자릿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야.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래요. 그럼 12의 배수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3의 배수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4의 배수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문제 되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4의 배수는 짝수잖아. 그지? 기본이 짝수고 근데 짝수랑 또 조금 달라요. 4의 배수가 특징이. 맞지 얘들아?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면 4의 배수를 먼저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의 배수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때 어떻게 했냐면 10의 자리랑 1의 배수 자리가 4의 배수면 된다고 해서 이 두 자리를 맞춰서 전부 다 경우를 다 썼었단 말이야. 맞니? 그럼 그 경우에 맞춰서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가 그러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예를 들어서 0, 4가 들어와요. 그럼 얘네 둘의 합이 4죠. 그럼 얘네 둘의 합이 4까지 더해서 얘네 둘이 더하면 4잖아요. 맞죠? 4 더하기 하나 해서 숫자 3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얘네 둘을 찾는 거야. 내 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먼저 다 맞춰놓는 거야, 수를.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먼저 맞출 거야. 자, 0, 4.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1, 2. 맞죠? 그 다음에 2, 0. 맞죠? 그 다음에 2, 4. 맞습니까? 자,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1111. 자, 2, 4까지 했어. 그러면 32, 40. 44는 없어요, 얘들아. 그 다음 마지막이 52. 그래서 좀 불편하겠지만 총 7가지의 4의 배수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3의 배수를 맞출 건데 3의 배수는 어떤 식으로 맞추는지 설명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의 배수를 만들 때는 자 이거를 숫자 4개의 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네 둘이 더하면 이미 몇이야?
4잖아. 자, 하나, 둘, 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자고요. 알겠죠? 하나, 둘 더해서 3이잖아. 내 말 이해됐죠? 숫자 3개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자, 이 6개의 수를 나머지를 기준으로 숫자를 좀 분류를 좀 해보자고요.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수를 좀 분류를 좀 해보면 알겠죠 얘들아? 자, 1, 2, 3, 4, 5, 0 해서 요렇게 6개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맞죠? 자, 숫자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나머지가 1인 수를 3개를 더하든가 나머지가 2인 수 3개를 더하든가 나머지가 0인 수 3개를 더하든가 아니면 나머지가 1인에 하나, 2인에 하나, 0인에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이거 3개, 이거 3개, 이거 3개 아니면 하나,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0, 4. 자, 0이랑 4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얘네 둘이 더하면 나머지가 몇이야? 1이죠. 그럼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가 1인 수 2개가 있나 보는 거야. 근데 하나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인 수,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수, 0인 수를 하나씩 찾으면 돼. 오케이? 나머지가 2인에 0인에 보니까 2, 3, 5, 3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2, 3, 5, 3이야. 그러면 3, 2, 3, 5까지 해서 하나, 둘, 셋, 4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4가지야. 이해하셨어요? 희망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1과 2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맞죠? 1과 2를 사용했고 2를 더하면 나머지가 몇이에요? 0이죠. 그럼 나머지가 0인에 2개 남아요? 남네요. 30. 맞아요? 그래서 30이야. 0, 3은 안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2이네죠. 나머지가 1인에 하나, 나머지가 2인에 하나, 하나씩 남죠. 4, 5가 남아요. 그리고 5, 4도 돼요. 맞아요?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또 보자. 지워가면서 하면 되죠. 뭐. 자, 2, 0이야. 2, 0. 맞죠? 얘네 둘이 더하면 2니까 나머지가 2란 말이야. 나머지가 2인수 2개 안 남죠? 맞죠? 그럼 나머지가 1이네, 0이네가 하나 필요해요. 얘가 나머지가 2니까. 맞죠, 얘들아?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0이네. 그럼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0이네. 1, 3, 4, 3이야. 이렇게요. 그럼 3, 1, 3, 4.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얘도. 이렇게요. 하나씩 세줘야 돼요. 공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각각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따지는 거란 말이야. 자, 봐봐. 그 다음에 2, 4야. 이번엔 2랑 4가 빠졌어. 자, 얘네 둘이 더하면 6이죠. 나머지가 0이 됐단 말이야. 나머지가 0인 것도 2개 남네요. 3, 0 맞아요? 3, 0 남아.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2이네 하나씩 또 남죠. 1호. 그럼 1호. 5, 1. 맞아요? 그럼 얘들 몇 가지야? 3가지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3, 2 둘이 더하면 5죠. 자, 3이랑 2가 사라졌어. 그지? 3, 2 빠지면 자, 얘는 둘이 더하면 5니까 나머지가 몇이야? 2죠. 그럼 나머지가 2인에 2개 남아요? 안 남죠. 그럼 나머지가 1인에 하나, 0인에 하나가 필요해. 1이랑 0이랑 그럼 1, 0, 4, 0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가 1, 0, 4, 0이야. 0, 1이랑 0, 4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2개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 0이죠. 4, 0은 사실 얘랑 똑같아요. 0, 4나 4, 0이나 경수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맞지? 그다음에 마지막 5, 2 맞아요? 자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7이죠? 나머지 몇이니 희망아? 1이죠? 그럼 나머지가 1인수 2개 남죠? 1, 4 4, 1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가 2인애랑 0인애가 필요하죠? 맞죠? 근데 2인애가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못 만들어. 얘도 두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요. 웬말 이해됐습니까? 4의 배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수들을 하나씩 찾아가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4의 배수랑 3의 배수의 특징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죠? 까다롭단 말이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요. 토끼 네모난 자자 네모 한단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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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